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서양 음악의 역사적 흐름에서 고대를 제외한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 음악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고전 시대 음악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 작곡자들의 곡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의 대표 작곡자는 누구였죠? 네, 비발디, 핸델, 바흐였죠. 그렇다면 고전 시대의 대표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일명 하모베라고 줄여서 말을 하죠. 사실 2020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으로 그를 위한 기념 음악회가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지난 시간엔 바로크 음악을 알아보고 대표 작곡가 비발디, 핸델, 바흐 중 바흐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알아보았죠. 오늘은 고전주의 음악에 대해 배우며 베토벤을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클래식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저명한 예술가나 작가들 그리고 그의 작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음악의 고전은 클래식 뮤직으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이 활동한 시대의 음악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기는 바흐가 서거한 1750년부터 1820년까지로 공통적인 관습, 즉 조성을 바탕으로 한 음악이 창작된 시기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고전주의 시대에 자유주의 사상이 깃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의 기초가 된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달되던 시기입니다. 18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합시코드를 제작하던 크리스토포리는 피아노 포르테, 즉 지금의 피아노를 발명하여 고전주의 음악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전주의 음악의 특징과 고전주의 시대의 대표 작곡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전주의 음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수직적 구성의 조화를 중시한 화성음악의 발달이 있습니다. 화성음악이란 예를 들어 사성부를 보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이런 식으로 성부를 쌓아 올린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등의 기악곡이 발달되었습니다. 셋째, 형식미를 중시한 소나타 형식의 완성이 되겠는데요. 고전 시대에 완성된 형식으로 소나타,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곡의 제1악장에는 주로 제시부, 정계부, 제현부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형식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형식미를 강조하여 절대음악이 발달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대비와 규칙, 샘여림의 변화와 조바꿈을 중시하는 것이 고전 음악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고전주의 음악의 대표 작곡자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악성 베토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작품을 알아볼까요?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하이든은 무려 104곡의 교향곡을 작곡했는데요. 수많은 교향곡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교향곡은 94번 놀람 교향곡입니다. 놀람 교향곡을 제외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교향곡으로는 1학기 때 감상했던 교향곡 45번 고별이 있고요. 그리고 현악 사중주 종달새가 있으며 우리에게 친숙한 장악 퀴즈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트럼펫 협주곡 E 플랫 메이저 곡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한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의 곡도 한번 알아볼까요? 음악의 신동이라는 별명을 지닌 모차르트는 35살의 짧은 인생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작곡을 하여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독주곡 등 수많은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대표곡으로는 작은 별 변주곡, 터키 행진곡, 교향곡 41번 주피터, 오페라 마술피리 등 우리 교과서에서는 모차르트 레퀴엠 라단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토벤입니다. 여러분들은 베토벤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귀가 들리지 않는 작곡가로 알고 있죠? 베토벤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청력을 잃기 시작한 것은 26살로 서서히 잃어 30살에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57의 일생 중 30년을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살았던 것이지요. 베토벤의 사진을 보면 늘 인상을 강하게 찌푸리거나 사색을 하고 있죠. 그것은 들리지 않은 답답함이 드러나는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청력을 잃는 것은 죽은 것과도 같다고 생각하며 26살 때부터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있었는데요. 영화 불멸의 연인에서도 소개된 여인 2명이 있죠. 줄리에타와 테레제. 테레제라는 여인은 베토벤이 36살에 약혼까지 한 인물인데요.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이 둘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2020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데요. 그는 음악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수많은 곡을 살펴보면 고전 시대 음악과 낭만 시대 음악 모두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의 초기, 중기 작품은 고전 시대 음악에 속하며
후기 작품은 낭만시대 음악에 속합니다. 그는 고전시대 음악과 낭만시대 음악의 다리 역할을 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엘리제를 위하여 현악 사중주 14번,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피아노 소나타 32곡 중 비창, 월광, 그리고 교향곡 9곡 중 3번 영우, 9번 합창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감상할 곡은 베토벤 후기 작품으로 현악 사중주 제14번입니다. 일반적으로 4개의 악장인 현악 사중주에 비해 이 곡은 7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7개의 악장의 극단적인 구성으로 40여 분의 연주 시간 동안 악장 간의 구분 없이 연주가 되는데요. 그중 7악장을 편집하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